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심리에 깔려있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크레이그 말킨 박사에 따르면 나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영어로 모두 알파벳 E로 시작하기 때문에 트리플 E라고도 표현하는데요. entitlement, 권위의식, exploitation,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 empathy impairment,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성격이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그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꼭 나르시시스트여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신질환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나르시시즘과 다른 정신질환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과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리플 E로 다시 돌아가서 권위의식이 강하고 사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의 원래 뜻과는 달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자신을 사랑하는 척 할 뿐이죠. 부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벽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부모들이 내세운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기준에 당연히 부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감정을 숨기기 위해 자기애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사실 가면 모델 이론이라고 하는데 프로이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심리학자들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이론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해 권위를 가진 척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있는 척하며 또 감정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척을 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에게 권위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너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과 관련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들이 남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가르침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나르시시스트가 지적하고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지적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대처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만일 이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심각하게 지배당하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지적하고 가르치되 이것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으면서 말하고 중간중간 칭찬을 섞는 등 굉장히 관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해요. 사실 이것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들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 화를 내면서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신이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고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사람인 척을 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직장 상사라든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등 대놓고 비난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가 우월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들 못지않게 고단수의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능글능글하게 상대를 칭찬하고 생각해주는 듯 하면서 어머, 요새 이런 거 모르시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실 텐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어디 가서 기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라는 식으로 상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여전히 나에게 핀잔을 주거나 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크게 화를 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 정도의 작은 갈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갈등을 겪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방법이 한두 번만 진행되고 나면
아, 쟤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들에게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봤자 늘 비난받고 조롱당한 기억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의 논리에 익숙한 이들은 내가 상대를 먼저 이용해야 상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못된 주인에게 학대받은 강아지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까지 사나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자신을 보호하느라 진실을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죠. 이들은 사람을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들 또한 이익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들을 너무 악의 화신 같은 존재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들의 방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되겠죠. 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그 앞에서 본을 보여준답시고 희생하고 배려해봤자 여러분을 본받기는커녕 더 무시하게 된다는 걸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거울이 되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면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늘 뭔가에 몰두하고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동시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상황이라 너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내가 너의 그 선함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식으로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진짜로 그들이 선하다고 알릴 필요는 없고요. 한 번도 그들에게 이용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제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아예 악의 화신처럼 생각하고 생물로 취급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대처가 여러분의 양심에도 좀 더 무리가 덜 가는 방법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감정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에 연연해하는 것이 약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어하고 아파해도 그것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생기면 아주 능청스럽게 반박하면서 상대의 흠을 공격하는 기술에 능하죠. 여러분이 제 채널에 있는 대처법들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 이들이 자신에게 향하는 비난이나 지적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박하는지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을 그 연습만 하고 살아온 사람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논리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반박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재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흥분하거나 화내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맞는 말들을 늘어놓으면 되는데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이 심한 정도에 따라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할 때도 있죠. 부드럽게 말하되 단호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옛날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귀족과 노비 제도가 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반집 자제가 나이 많은 노비에게 말하는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양반집 자제가 사실 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나이 든 노비의 체면을 생각해서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적으로 수준이 더 높지만 상대의 체면을 생각해서 너그럽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고 상상하면서 대하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미 힘의 논리에 익숙해서 사람들을 서열상 위와 아래로 나누어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일 갈등이 깊어지겠다 싶으면 바로 칭찬을 해주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상처가 웬만큼 다 치유가 되고 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능글능글하고 뻔뻔해져야 그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절대 쉬운 방법은 아니죠. 자,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아파봤으니 남들은 나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와 반대로 자신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남에게 경험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통제력을 가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한 행동을 상대방이 참다 못해 그대로 되돌려주면 굉장히 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의 하는 방식을 그대로 되돌려줄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눈을 가지고 스마트하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웬만한 지식이 없이 나르시시스트를 섣불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헤어지시는 게 낫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대처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런 대처법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에게 상담과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